자, 이번 시간에는 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라는 것은 일단 급식소 구매관리자금, 급식소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 가공하는 업소라든가 또 일반 음식점 기타 식품을 전부 식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식품을 다루니까 식품을 식재료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제조 가공을 한다든가 조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품 사용하는 업체들이 다 이제 검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검사하고 수납하고 이런 개념에서 검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급식소 구매관리자의 구매 의뢰에 따라서 공급업자가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해 품질이라든가 신선도, 또 수량, 위생 상태 등이 이 구매 관리자의 어떤 요구 수준의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검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면은 급식소에서 작업은 구매한 물품을 검수하는 일에서 시작해서 전처리, 조리, 배식, 세정, 씻는 거죠. 정리정돈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작업이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이제 급식소에 이제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식품영양학과니까 급식소라고 합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 영양, 교차 오염이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의 위생관리가 체계적으로 보다 철저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고 납품 시점과 검수 시점의 시간차가 크면 클수록 위생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납품 시에는 급식관리자와 검수 관계자 한 명 이상이 반드시 입회해서 검수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검수가 끝난 식품은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저장고로 운반을 해둬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식품을 이제 검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서류들이 쭉 있고 검수 서류하고 여기는 중량 무게를 재죠, 그죠? 무게를 재고 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영양사라든가 급식 관리자가 되겠죠. 검수. 그럼 박스로 들어있는 이거는 콩나물 같고, 그죠? 다른 박스에 들어있는 것들을 무게를 잽니다. 중량이 맞는지, 제품이 맞는지, 대파와 같은 것들의 선도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납품된 거,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기준치에 미흡하면은 이제 반품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계량기가 있고 여기도 계량기가 있는데 이런 계량기와 같은 것들도 전부 1년에 한 번씩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 무게가 나타내는 것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를 확실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여기는 검수실입니다. 검수실. 검수 절차 및 방법 본다면은 이제 검수대, 검수기구, 청결상태. 검수대가 이제 이렇게 작업대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검수기구로는 보면은 온도계라든가 또 아니면은 저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놔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청결상태 확인해 가지고 일일 위생 안전일지, 점검일지를 작성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검수를 하게 되면은 검수의 온도일지라든가 검수일지, 그러니까 온도가 되게 중요하죠. 검수를 해가지고 검수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 만약에 검수했을 때에 제품이 원래 주문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중량의 차이가 있다든가 또 더 많이 들어왔다든가 할 수도 있겠고 선도가 떨어진다든가 그러면은 반품을 하고 또 직송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크레임을 전산에 등록을 해야 된다. 왜 반품을 하는지 반품에 대한 이유, 중량이 많다,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다, 제품이 외형적으로 봐서 시들었다, 선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 납품업체의 조치를 이제 원하기 위해서 적어야 되겠고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처리 및 보관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검수 절차 및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검수 일지에다가 영양교사, 행정실장 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학교에서 해습을 적용할 때 일인데 검수할 때 일반적인 상태는 이제 이 위의 요소가 어떤가 납품 차량이 온도가 제대로 관리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가 또 차량 내부 청결 상태가 어떤가
그 다음 교차오염이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 화학물질, 뭐 락스라든가 뭐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품하고 혼재돼서 배송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식품 이외의 보관물질로 인한 오염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주고, 중점 관리 기준은 냉장식품은 보통 뭐 10도인데 5도씨 이하로 가는 쪽이면 하는 더 바람직하겠죠. 온도 기록 장치가 부착됐는지,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보수하는가, 납품 시 수송 기간이 최소화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위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지만 학교 급식에 있어 가지고는 바람직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어떤 거 해썹을 적용하는 차량 운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포장 상태가 안전성이 있는지, 물품을 과다하게 적재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냉장이라든가 냉동의 그 서큘레이션 순환이 잘 안 되는가를 봐야 되겠고, 포장 상태가 파손됐다든가 물성 변화를 예방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제류라든가 박스류 등 식품 이외의 물품을 식품과 동시에 수송하는 것은 금지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꼭 그렇게 한다면은 그 공간을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그 표시, 식별 표시를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납품 시간이 종료한 후에 납품 차량에 식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을 하지 말도록 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닭고기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패류와 같은 경우에는 생선은 이제 그 뭐 화로인 경우에 얼음에 채워서 0도에서 5도씨 온도로 배달이 되어야 된다. 얼음에 채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냉장 차량을 이용하게 되겠죠. 이거는 조금 책을 그 교재를 선정할 적에 조금 작성되는 게 오래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얼음 채운다고 표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참 하루인 경우 얼음이 채우면 되겠네, 그죠? 신선한 생선은 아가미가 선명한 빨간색으로 촉촉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약간 튀어나와 있다. 배와 살 부분이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다.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 비린내가 난다는 것은 트리메틸아민이라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가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로 트리메틸아민이 나오면 비린 냄새가 나잖아, 그죠? 그래서 냉동된 것은 또 녹였다가 다시 얼린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는 흔적이 있으면 표시가 있고 흔적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해동 후에는 재냉동된 생선의 특징은 건조하거나 탈수가 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상자 안과 밑부분에 많은 얼음이 얼어 있든지 솜털 모양의 얼음이 있거나 물이 고여 있고 생선살 끝부분이 밤색을 띠고 있어야지 된다. 갑각류는 살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 과정 중에서도 살아있어야 하고, 신선한 조개나 홍합, 굴은 껍질이 닫혀져 있습니다. 열려 있으면 냄새나고 이거는 죽었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선한 조개일 때는 껍질이 열려 있는 경우 껍질 위쪽을 두드리면 껍질이 닫히고, 냉동된 게나 새우, 바닥가지의 살은 탄력성이 있고 모양에 이상이 없는 것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럼 알 같은 경우에는 알은 뭐 깨어 보았을 때도 그렇게 했지만 껍질이 이제 깨끗하고, 그죠? 약간 좀 아주 맨들맨 이렇게 조금 거칠면서 깨끗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 껍질이 거의 다 세척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어떤 거 파각, 거미 같다, 실거미 같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죠. 그 실거미 같는 경우에는 그 안에 살모넬라균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상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달걀을 선별해가 포장하는 선별 포장 업을 하는 그런 달걀 회사에서 거의 다 파각란이라든가 뭐 혈란이라든가 오물란과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전부 다 이제 그 어떤 그 자외선 투식이라든가 그런 걸로 가려냅니다. 그 자외선이라기보다는 뭐죠? 그게 그 어떤 그 방사선이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다 가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유라든가 유제품은 신선한 거, 그러니까 신선한 우유는 주로 단맛이 나고 불쾌치가 나지 않고 유통기한을 일단 확인을 하게 되죠. 특히 우유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살균 제품인데, 이 살균 제품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죠? 초고온 순간상 HTST로 해가지고 135도에서 뭐 한 1, 2초를 살균을 하는데, 거의 헤파 필터,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거, 뭐라 그러죠?
어셉틱 컨디션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묵준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우유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선한 우유를 줘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되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생산에 나온 지가 빠른 그런 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실제적으로 납품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버터는 단맛과 산뜻한 맛이 나고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얼룩이라든가 흠이 없어야 되겠고, 치즈는 뭐 각 종류별로 맛이라든가 특징이 틀리기 때문에 특유의 어떤 뭐 질감, 맛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냉동식품은 이제 뭐 옆을 잘라서 온도계를 물품 사이에 넣어 온도를 측정을 한다. 제품이 이렇게 냉동식품 사이사이 끼워 넣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식품 밑부분에 언자국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라. 상자 밑이나 식품 밑부분에 흔적이 있으면은 해동됐다가 다시 재냉동된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통조림은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거나 뭐 불룩 올라왔다든가 이래도 안 되겠고, 새는 곳 리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LEAKER 리크가 되어 있는 것도 안 되고, 또 내용물을 열었을 때의 어떤 것 냄새라든가 색깔, 질감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거품이 있고 액체가 우유빛을 나타날 경우에는 반품을 해라. 그 다음에 또 가스가 생성됐을 때는 보통 깡통이라든가 이런 통조림, 레트로트 파우치, 뭐 통조림 이런 것들은 뭡니까?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과 같은 그런 혐기적인 균들이 보툴리누스 독소를 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먹으면 거의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겠죠. 이제 혐기적인 균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류와 육류를 가공했을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한 제품인지,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유통기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인해 제품인지 확인하고, 김치는 허가된 업체의 제품인지 포장 상태가 제대로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측정을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부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이제 냄새를 맡아보는 게 좋겠고, 특히 공기 중에 방치하면은 흰색으로 변하면서 쉬기 때문에 여름철 두부 사용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과일이라든가 채소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각각의 특성이 있으니까 1차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보고 뭐 사과라든가 포도라든가 레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봐야 되고, 특히 감자와 같은 경우에는 햇감자 나기 전에 특히나 뭐 싹이 난다든가 또 뭐 색깔이 그 햇빛에 노출되어서 녹색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솔라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구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건조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곰팡이가 났는지 안 났는지, 미생물 정식으로 부패가 일어난 증거란 얘기입니다. 곰팡이 그런 거 없는 거, 구멍이 찢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어떤 그 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품의 반품은 이런 이제 검수를 했을 때에 어떤 그 검수 기준에 미달하고 반품 처리를 하고 살 때는 이제 이렇게 검수 일지에다가 반품명, 반품되는 물품명, 반품 사유, 뭐 그 다음에 또 반품을 하겠다는 수락서 이런 것들을 전부 받아들여서 물품에 대한 반품을 이제 하도록 해야 됩니다.